지금 저희 생성 AI 코리아 카페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제로의 AI 인사이트에 보시면은 오늘 날짜로 제가 글을 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오픈 AI의 비디오 생성 모델 소라의 놀라운 점 5가지. 지금 많은 영상들이 공유가 되고 링크들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대부분 보시면은 지금 이제 퀄리티가 좋다, 뭐 이렇게 자유롭게 제어가 잘 된다, 되게 물리적으로 시뮬레이션이 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자료가 공유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보다 사실 여기가 놀라운 점은 한 단계 더 들어가 보시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기능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탑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공유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그 사전에 조금 그 사전 지식을 좀 공유드리자면, 샘 알트만이 지금 AI 전용 칩을 만들겠다고 7조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말이 많죠. 그 엔비디아 젠슨 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데 이걸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환산을 해봤을 때 9,300조 원이나 됩니다. 7조 달러를 지금 유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거의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대체 이런 금액이 대체 얼마나 될까 하고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시가총액,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을 모두 다 사는데 들어가는 돈이 한 3조 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도 큰 돈이죠. 그리고 애플도 약 3조 달러고, 현재 지금 엔비디아가 1조 8천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엔비디아가 만약에 이러한 자금이 정말 투자 유치가 된다면은 엔비디아 주식을 다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거는 이제 망상이고, 아마 지금 저도 이 규모나 이 액수가 상상이 안 돼서 좀 되게 무섭다, 지금 이 금액이. 물론 이만큼이 조달을 될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거에 준하는 어느 정도의 금액은 유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그럼 이런 금액을 지금 AI 칩을 만든다고 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에 그 공개된 오픈 AI의 소라 비디오 생성 모델을 딱 보니까 이 금액이 조달이 되면은 얘네가 이걸 가지고 이런 걸 계속 만들겠구나라는 연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칩도 만들겠지만, 지금 이 소라가 발표되면서 이 모든 내용을 함축적으로 딱 표현해 보자면, 이 동영상 생성도, 그러니까 비디오 생성 모델도 방대한 양으로 학습을 했더니 깨끗하게 잘 되고, 또 제어도 잘 되고 유지도 잘 되더라.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그렇다면은 더 많은 데이터, 더 많은 해상도와 더 많은 조각들, 패치 단위로 학습을 했다고 해요. 더 많은 영상의 패치들을 잘라서 학습을 시킨다면은 지금 우리가 이번에 보면서도 놀란 이 영상보다 더 좋은 게 나오지 않겠느냐, 더 많은 양. 그러면 더 많은 GPU가 필요할 테고 더 많은 영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투자를 유치해가지고 조달된 자금으로 이제 이런 일들을 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연상이 되더라고요. GPU야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를 그대로 비용 지불해서 쓰면 되고, 아니면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를 이제 구매하면 되지만, 이 양질의 영상들은 대체 어디서 구할까, 이제 이게 또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오픈 AI가 지금 그 셔터스톡이랑 이미지 그 클립들 올라오는 데죠. 이미지 또는 동영상 클립들이 올라오는 셔터스톡이랑 6년간 트레이닝 데이터 제공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셔터스톡에서 아마 이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받지 않을까, 또 이렇게 연결을 지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생성 AI 시대에는 지금 텐서플로우, 오픈 AI, 그리고 LLM 모델들을 만드는 것,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파인 튜닝 모델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공개가 돼 있고 누구도 지금 만들 수 있는 기술적 난이도는 굉장히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데이터를 만드는 데는 기술적인 난이도는 낮아졌다면, 과연 그 남아있는 기술이 무엇일까 봤더니, 이 양질의 데이터를 누가 갖고 있느냐, 그 해당하는 분야별로 양질의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이 생성 AI 시대에 빠르게 승자로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연상을 해보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가장 고품질의 영상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누굴까,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넷플릭스가 떠올리더라고요. 넷플릭스야말로 지금 고품질의 시네마틱 영상들을 아주 어마어마한 양으로 계속 생산해내고 있죠. 그 촬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감독과 배우들을 데리고 배우들에게 이제 투자하고 감독들에게 투자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갖고 있고, 지금도 영화를 찍고 있습니다. 물론 디즈니나 픽사, 유니버셜, 마블 등도 있지만 여기랑은 조금 결이 다르죠. 여기는 약간 좀 창작자 쪽
의 어떤 영상들을 만든다면 넷플릭스는 좀 이렇게 투자를 통해서 영상을 찍어내는 그런 쪽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 최근에 이 며칠간 나왔던 소라 데모를 보니까 이 지금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넷플릭스가 만들고 싶었던 엔진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넷플릭스가 몇 달 전이었죠. AI 관리자, AI 데브옵스나 AI 엔지니어 뽑는데 연봉 11억을 제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 넷플릭스에 이렇게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학습을 해서 일종의 스크립트 대본만 있으면은 영화가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지 않을까. 넷플릭스가 과연 또 어떤 걸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픈AI 소라의 놀라운 점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오픈AI 그 소라 페이지에 있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제가 좀 정리한 내용이고요. 한번 다시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오픈AI의 그 소라를 소개한 페이지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보셔서 알 것입니다. 그 굉장히 품질이 올라갔고 지금 이 영상이 프롬프트만으로 생성된 동영상입니다. AI 비디오로 생성된. 놀라운 점은 이 바닥에 있는 이 반사되는 재질의 품질이라든지 이제 영상이 조금 흐르고 나면 이 여성 캐릭터의 피부 질감 그리고 선글라스에 비춰지는 이 바깥 풍경들 그리고 떨림이 없이 계속 이 캐릭터가 유지되는 모습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AI 비디오 생성 모델에서 볼 수 없었던 품질이다 라고 이렇게 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은 그래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많은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를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왔구나 여기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요 다음으로 갈수록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은 읽어보시면은 자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쭉 읽어보니까 결국 내용인즉슨 이 동영상들을 패치 단위로 쪼개가지고 더 많은 양으로 만들어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학습을 했고 해상도별로 학습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해상도를 학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품질이 올라갔다. 이제 그 스케일을 올릴수록 이렇게 보시면은 뿌였던 이미지에서 이 정도가 기존에 우리가 봤던 요거보다 조금 품질이 괜찮았던 게 이제 피카랩스라든지 문벨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봤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소라 모델의 동영상 생성 모델의 결과물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이 털이라든지 질감이 깨끗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상도가 좋아졌다. 그리고 영상이 유지가 잘 되고 프레이밍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잘리지 않게 중앙에 나오게끔 이렇게 학습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리고 이 페이지 중간에 보다 보면은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넣었을 때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를 아주 시뮬레이션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사전에 다 이제 돌려놓은 거에 대한 결과물만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감을 좀 느껴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롬프트를 넣으면 이런 영상이 나온다. 이제 그거고요. 그래서 쭉쭉쭉 넘기다 보면 네 여기서부터가 제가 지금 이 소라 모델의 아주 그냥 획기적인 놀라운 점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인데 보시면 우리 이미지2 비디오라고 해서 이미지 한 장 올려두면은 우리 런웨이 ML에서 많이 봤던 모습이죠. 이미지 한 장 올려두면 그 이미지에 등장하는 씬 분석을 통해서 사람이 걸어가게 한다든지 자동차가 지나가게 한다든지 배경이 흐르게 한다든지 그런 비디오 생성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소라에서는 보시게 되면은 눈도 깜빡이고 이 다리도 움직이고 뿔도 움직이고 진짜 어떤 애니메이터가 애니메이션을 만든 것처럼 이 조각조각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분리를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그 소리인즉슨 이 물체 분리를 객체 인식이라고 하죠. 객체 인식하고 배경 분리하고 이러한 성능이 지금 굉장히 좋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이 벡터 그래픽에 거의 가깝게 깨끗하게 분리해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리도 움직이고 이제 눈도 깜빡이죠. 거의 이 정도 오른쪽에 있는 수준이라면 이건 거의 애니메이터가 작업을 한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좀 의심 또는 좀 놀라운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여기 마찬가지로 구름에다가 글자를 입힌 이 정도 이미지는 요즘에 DALL-E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이 이미지를 넣었더니 이제 구름도 인식하고 배경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 소라라고 하는 글자까지 인식을 해서 배경과 전경과 이 오브젝트가 다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로따로 애니메이션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박물관 같은 곳에 이제 파도가 치는 이런 이미지를 넣었더니 지금 오른쪽과 같이 파도도 파도대로 인식을 해서 파도만 따로 움직이고 또 이 안에 서퍼들이 서핑보드를 타고 움직이는 모습까지 이렇게 객체 분리가 잘 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객체 분리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구나라고 볼 수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백워드 기능이라고 저는 요거를 이제 함축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이제 되돌리기 기능이죠. 돌려보기, 앞으로 감기, 뒤로 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orward, backward. 이거는 지금 백워드 기능을 활용을 해서 마치 동영상을, 비디오를 거꾸로 되돌린 것 같이 만들어낸 다음에 그거를 다시 재생시켰더니 이렇게 서로 다른 영상처럼 보이지만 최종 장면은 딱 동일한 장면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 미드전이나 뭐 포토샵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이제 인페인팅, 아웃페인팅처럼 결국에는 이미지계에서는 주변부나 뭐 외곽 내부를 채워넣었다면 지금 이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이전 프레임, 전 프레임을 채워놓은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맨 마지막 장면이 다 같은 이미지로 수렴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 응용을 하면은 왜 우리 줌인, 줌아웃 같은 영상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응용을 하게 되면 인피니티 비디오라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무한 반복되는 그런 비디오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재밌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보면서 좀 깜짝 놀랐는데, 우리 스테이블 디퓨전에 이미지 투 이미지에서 이미지 한 장 놓고 스타일 변형하면은 여기서 뭐 자동차 색깔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꾼다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비디오 쪽으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산속을 달리는 영상을 하나 이미지를 동영상을 하나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제 프롬프트로 정글로 배경을 바꿔줘라고 했더니 오른쪽에 보여지는 것과 같이 정글 속을 달리는 이미지로 비디오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다른 프롬프트가 적용된 동영상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이런 작업을 하려면 이거는 거의 컴퓨터 그래픽, 그러니까 CG 스튜디오에서 일종의 뭐 포스트 프로덕션, 후처리 작업으로 어마어마하게 작업을 해야 되는 분량인데, 또는 뭐 프레임 바이 프레임 단위로 이걸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프롬프트만으로 이 자동차가 인식을 했고 자동차에 가는 방향이 인식이 됐고, 그다음에 주변부의 어떤 퍼스펙티브라고 해서 이 소실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공간이 인식이 돼서 딱 그런 스타일로 바뀌었다는 게 너무 놀라웠습니다. 지금 이것도 보시면 1920년대로 바꿔줘 했더니 지금 자동차가 그렇게 바뀌었고 배경이 바뀐 거 볼 수가 있죠. 지금은 이제 물속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줘 했더니 마치 산호초들이 보이고 바닷속을 달리는 듯한 모습으로 비디오 스타일이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이거를 스펀지밥이 타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를 응용을 하면 이제 어떤 상상을 하게 되냐면, 이제 영화 제작사에서 영화 제작을 한 다음에 여름에 영화를 찍어놓고 비 오는 장면으로 연출해줘, 또는 뭐 눈이 내리는 장면으로 연출해줘 하면은 굉장히 그 제작 비용을 줄일 수가 있겠죠. 원래는 스튜디오 가서 뭐 위에서 물 뿌리는 차가 와가지고 물을 뿌린다든지 아니면 눈을 뿌린다든지 이걸 CG로 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굉장히 비용이 많은 들어가는 작업들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AI가 100% 대체한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작업을 했더라도 한 인간이 했던 작업의 한 60%, 70% 정도까지는 AI로 어느 정도 프리 프로덕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잡아주는데, 뒷단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 또는 뭐 검수 작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픽셀이 떨림이나 튀는 장면은 없는지 그런 검수 작업은 또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영역은 여전히 한 30-40% 남아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발전 속도로 봤을 때 이거보다 뭐 더 좋은 것도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들고 있고요. 지금 이 장면이 딱 방금 보신 게 이렇게 촬영된 거를 지금 문 속에서 달리는 장면으로 바꾼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거는 클레이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만들어줘 했더니 또 이렇게 클레이로 조물조물 만든 것 같은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디오 투 비디오 연결하는 거, 여기서도 지금 좀 깜짝 놀랐는데, 지금 맨 왼쪽에 보시는 게 드론이 콜로세움 같은 공간을 날아가면서 촬영한 영상이고요. 맨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나비가 바닷속을 날아다니는 듯한 장면의 영상을 생성해낸 것입니다. 오른쪽도 아마 지금 이 소라 모델로 생성한 것 같고, 왼쪽도 이제 생성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인풋 영상을, 요걸 A라고 보고 요걸 B라고 볼게요. 이 두 비디오를 섞어줘, 믹스해줘 라고 했더니 중앙에 있는 것 같은 비디오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 중앙 걸 보시면 깜짝 놀라는 게, 제가 이걸 집중할 수 있게 다른 것들을 잠깐 멈추고 가운데 것만 집중해서 보겠습니다. 보시면 왼쪽은 콜로세움을 드론이 날아가는 장면, 오른쪽은 바닷속을 나비가 날아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믹스했더니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드론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를 쓱 통과하고 나니까 갑자기 나비로 변하면서 바닷속을 유영하는 장면으로 쓱 하고 바뀌게 됩니다.
지금 어느새 바뀌었는지도 잘 인지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동이 됐죠. 화면이 깜빡하고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객체들이 서서히 바뀌게 됩니다. 이건 아직도 콜로세움이 남아있는데 콜로세움이 마치 물속에 잠겨서 산호초들에게 이렇게 쌓여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면서 장면으로 바뀌게 되죠. 네, 이 영상에서 한번 깜짝 놀랐고 지금 이것도 살짝 보게 되면은 지금 맨 왼쪽은 뭐 어딘가 이제 촬영된 영상 같죠. 드론이 촬영한 영상 같고 맨 오른쪽은 뭐 쿠키 집, 쿠키로 만들어진 집, 미니어처 같은 것들이 촬영된 장면이고 그거를 믹스했더니 영상이 이렇게 흐르다가 이 중앙부 여기 부분이 딱 저 쿠키로 만든 집으로 변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이걸 보니까 마치 이거 뎁스 에스티메이션이나 뭐 컨트롤렛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뭔가가 믹스돼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지금 맨 왼쪽 영상은 어딘가 그 옛날 그 어떤 시골 같은 컨트리 같은 공간을 이렇게 날아가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영상이고요. 맨 오른쪽 영상은 뭔가 그 도심 속 거리를 마치 물 밑에서 보는 듯한 장면에 물속에 잠긴 도시를 보는 장면에 지금 돌고래들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장면이죠. 근데 이거를 합성을 했더니 다른 것들을 잠깐 멈추고 보겠습니다. 합성을 했더니 네, A 영상이 그대로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돌고래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면서 네, 물속에 잠긴 도시 속에서 보는 이런 장면으로 트랜지션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씬에 적용된 게 아니라 되게 객체 단위로 적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그 부분적으로 건물이 서서히 바뀌고 그 다음에 서서히 요 돌고래들이 등장하고 이렇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합성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이런 영상들이 또 지금 이게 이제 소라 모델이 이제 누구나 쓸 수 있게 공개가 된다면 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이런 영상들이 또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소라 모델은 이미지 생성도 가능하고 해상도가 2048 곱하기 2048 픽셀 해상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해상도죠. 지금 스테이블 디퓨전 XL 모델이 1024였는데 이제 그거보다도 2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해상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카메라 각도 유지라는 거, 이제 카메라 각도를 변형시키면서 이런 물체들이 유지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여주고 있고요. 일관되게 할 수 있다. 일관성에 대해서도 여기서 이제 소라 모델의 장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이긴 한데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리죠. 지금 이 강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다 비디오 생성 모델로 만들어진 거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지나가면서 이 강아지를 한번 가려줬는데 이 강아지가 유지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지금 포즈, 얼굴 모양 이런 게 다 유지되죠. 이런 게 이제 이전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 지금은 잘 된다. 마치 진짜 카메라로 촬영한 것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되게 놀랐습니다. 이거는 카메라가 한번 깜빡이면서 바뀌는데 장면이 바뀌었는데도 이 로봇에 눈 2개 달리고 뭔가 이렇게 뭐랄까 가운 같은 거 입고 있고 이 모습을 잘 기억하시죠? 허리끈을 맸고 근데 이것이 카메라가 싹 하고 바뀌었는데 네, 옷 입고 있는 모습, 가운 같은 거 입고 있고 허리띠 맸고 눈 2개 달려있고 팔 모양 이 모습이 이 로봇가 그대로 3D 모델로 거의 모델링 돼서 이 씬 안에 등장하는 것 같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금 카메라 한번 또 바뀌었죠. 그런데 옷 입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물론 지금 백팩은 하나 사라진 것 같습니다. 뒤에 가방 같은 걸 메고 있었는데 그게 좀 사라진 것 같고 하지만 옷이나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이런 형상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일관성 유지가 엄청 잘 되고 있네요. 네, 일관성 유지가 굉장하더라고요. 지금 여기 뒤에 여기 보시면 살짝 뭔가를 메고 있었는데 그거는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생성 AI로 그 비디오들을 만들었던 것들이 대부분 랜덤성에 사실 의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좀 비슷한 거 나오면 그걸로 조합을 해서 비디오 영상 만들어가지고 올리고 굉장히 제작자들이 이제 애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캐릭터 유지가 되고 또 물체 유지가 된다면 또 씬 분위기가 유지가 된다면 영화 한 편 짧은 독립 영화라든지 짧은 거 만들기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원래부터 됐었어야 되는 게 이제야 됐구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놀라웠긴 했지만 앞에서 봤던 것들이 훨씬 더 놀라워가지고 이제 요거는 그래 이거 원래 됐었어야지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근데 요건 또 재밌더라고요. 지금 캔버스에 붓을 가지고
가지고 드로잉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 펜의 움직임에 맞게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그대로 칠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 밑에는 좀 갑자기 등장하기도 했지만 뭐 여기서 지금 말하기로는 그 뭐 물리 시뮬레이션을 얘가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좀 쓰더라고요. 그리고 이 햄버거 먹는 장면에서 놀라웠던 것은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햄버거 먹을 때 여기가 막 이글이글 거리면서 막 튀는 장면들이 좀 나왔었는데 지금 이분이 햄버거를 한 입 베어무니까 이 햄버거가 이 입모양대로 이렇게 방금 딱 입에서 딱 한 입 베어문 장면이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유지되면서 넘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지가 잘 된다 또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인크래프트 영상 만들어줘 하면 진짜 마인크래프트에서 촬영된 영상처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남아있는 문제점들 해결해야 될 것들이 이제 유리컵이 깨지는 장면 했더니 물리적으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진 못하고 이제 이렇게 공중으로 한번 떴다가 마치 무중력 상태가 됐다가 그 다음에 깨지는 형태로 이렇게 완벽하진 않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거의 영화 한 편과 같은 장면을 보여주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금 이 피부에 그 거의 모공이나 이 잔털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캐릭터가 유지가 되면서 이 전체적으로 영화의 씬이 톤 앤 매너라고 하죠. 진짜 여기서 지금 카메라 감독이 이 배우를 데리고 촬영을 한 것 같은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픈 AI의 소라 이 모델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제가 이거를 조금 이제 짤막하게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비디오 생성 분야에서는 오픈 AI가 지금 최고 정점을 찍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과연 이 다음에 무엇을 보여줄지 넷플릭스는 아마 이전부터 지금 이 비디오 생성을 하려고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넷플릭스의 행보가 또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곧 오픈이 되면 이제 누구도 쓸 수 있게 된다면 유튜브 쇼츠와 인스타 릴스의 포스팅량이 폭발하게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영상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유튜브는 벌써부터 AI 영상으로 만들어진 걸 체크하도록 해서 뭔가 이제 광고를 거기서 뭐 빼거나 아니면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뭔가 움직임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이제 인스타나 이제 쇼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텐츠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네, 유튜브 맞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컨텐츠 자체는 자체 검열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업로드할 때 유저가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정책이 조금씩 올라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유튜브도 생성 AI에 대한 컨텐츠 서비스를 지금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구글이 또 유튜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뭔가 바드가 아니라 제미나이죠. 이제 제미나이를 뭔가 응용한 어떤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들으면서 전에 제로님의 인사이트를 들었을 때도 그랬지만 뭔가 웃는 것은 메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면 결국 거기에 컨텐츠가 쌓이기 때문에 그 컨텐츠를 다시 학습하기만 하면은 또 이제 메타에서도 더 많은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뒤에서 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진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영상 컨텐츠를 하는 관련 산업이 너무나 크잖아요. 그런 산업 자체가 좀 많이 바뀔 것 같다는 생각, 이게 진짜라면 아직도 저는 믿지는 못하겠거든요. 이게 또 이런 영상을 또 15초 정도 생성하는데 얼마나 많은 또 GPU가 들 것이며 그 비용도 아직 상상이 안 되고 실제로 서비스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저는 좀 신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또 운영하면서 또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런 게 있으면 당장 써야 되지 않나,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왜 나는 거기에 안 껴줬을까 좀 치사하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기대하는 바가 커가지고 이 소라는 얼른 왔으면 좋겠고 이 소라가 빨리 오픈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도움을 주신 생성 AI 코리아 서포터즈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